2026년 3월 9일 하이파만의 거대한 불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2026년 3월 8일 토요일 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최대의 석유 가공 시설인 바잔 정유 공장을 향해 케이바르 셰칸 탄도미사일을 직접 발사했습니다. 이 시설은 이스라엘 전체 연료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심장부입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남부의 연료 저장고를 처음으로 타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계산된 보복이었습니다. 테헤란 하늘에서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비가 내리는 동안 이란은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즉각적으로 하이파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상대방의 국가 운영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에너지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IRGS 측은 공격 직후 이번 타격이 진정한 약속 4단계 작전의 27번째 물결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케이바르 셰칸 미사일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서방의 감시망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협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 이란 혁명 43주년에 처음 공개된 이 3세대 고체 연료 미사일은 준비 시간을 기존 체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대에 노출되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지루한 과정이 필요 없으며 일반적인 상업용 심륜 트럭 화물칸에 숨겨져 있다가 명령 하달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정찰 자산이 9일 동안 3,000회 이상의 오심한 폭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 트럭이 창고에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이파를 타격할 수 있는 550kg의 고성능 폭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탄두는 대기권 재진입 시 기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말 속도가 마하 7에서 10에 이른다는 분석은 이스라엘의 에로우 방어 시스템조차 완벽한 방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하이파의 바잔 정유 공장이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스돗에 있는 파즈 정유 공장이라는 단 하나의 대체 시설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잔의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안보가 동지중해의 천연가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비아탄과 카리시 같은 가스전은 전쟁 발발 직후 이미 예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잔 정유 공장에 대한 타격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공급망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를 가동하고 탱크를 움직이며 발전기를 돌리는 바로 그 연료를 정밀하게 조준했습니다. 2025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 시설이 타격을 입어 가동이 중단된 전례가 있지만 이번 3월 8일의 공격은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바잔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에너지부가 복구에 최소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는 동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연료 배급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방의 교전이 아니라 후방의 생존을 건 전쟁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3월 9일 테헤란의 권력 핵심부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전문가 의회는 전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2026년 3월 8일 밤 하이파에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 동안 이루어진 이 전격적인 결정은 이란이 전쟁 중에도 통치체제를 유지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IRGS는 모즈타바의 선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충성 맹세를 발표하며 군부와 종교, 지도부 간의 강력한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란의 안보 및 정보기구를 마쿠에서 지휘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쟁의 핵심 전략인 진정한 약속, 4단계 작전의 기획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승계 소식에 대해 즉각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가리켜 가벼운 체급의 인물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의 통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이러한 도발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명령체계는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방정보국 소식통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취임 직후 첫 번째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자산에 대한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의 빈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기대했던 지도부 공백이나 내분으로 인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암살 이후 8일 만에 새로운 권력 구조가 안착되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정교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 체제의 이란은 이제 장기적인 소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 분열된 반대 세력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황에서 IRGS의 지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폐제 시키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4일 동안 감소하는 듯 보였던 미사일 발사 횟수가 25번째 물결부터 다시 급증한 것은 이란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미사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이 소모전의 핵심은 이란이 보유한 40만 개의 유령 발사대입니다. 모즈타바 지도부는 고체 연료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기지나 고정된 발사시설 대신 일반 물류 창고와 민간 화물차를 활용한 분산형 공격 방식은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조차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은 파괴할 수 없다는 전략 아래 이란은 매일 밤 다른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겨냥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파타흐와 에마드 그리고 코람샤르 4단계와 같은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번갈아가며 투입되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피로 누적과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가리는 잔혹한 생존 게임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Báo cáo thực thi Task 3 Hormuz lưỡi dao kề cổ nền kinh tế phương Tây. Task cuối cùng này tập trung vào cuộc khủng hoảng phong tỏa eo biển Hormuz, sự phân cực vận tải giữa Trung Quốc và phương Tây, cùng hệ quả kinh tế tàn khốc đối với thị trường năng lượng toàn cầu tính đến ngày 9 tháng 3 năm 2026. Nội dung đã được tối ưu hóa TTS tuyệt đối. 2026년 3월 9일 전 세계 경제의 맥박을 움켜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서방 세계의 몰락을 재촉하는 거대한 단두대로 변모했습니다. IRGS 해군 사령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허가 없이 통행을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던 유조선 통행량은 단 4척으로 급감했으며 그중 3척은 이란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주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란이나 중국의 국기를 달지 않은 그 어떤 배도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정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해협 입구에는 통과하지 못한 채 씀을 내리고 대기 중인 상업용 선박이 150척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봉쇄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이란이 철저하게 피아를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3월 5일 IRGS는 이번 봉쇄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서방 동맹국과 관련된 선박에만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소유의 벌크선인 아이언 메이든호는 통신 채널을 통해 중국인 소유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방송하며 아무런 제지 없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슬람교도가 소유하고 터키가 운영하는 선박이라고 밝힌 유조선 역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열리는 사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서방 국가들만 배제되는 상황은 세계 경제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지표입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통로의 차단은 즉각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3월 7일 금요일까지 70달러 선에 머물던 브렌트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27% 상승하며 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돌파하여 10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미국산 원유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의 혼란이 5주 동안 지속될 경우 석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에 형성된 위험 프리미엄이 배럴당 14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단 일주일 만에 갤런당 43센트가 올라 3달러 41센트를 기록하며 미국 내 소비자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석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는 2026년 3월 2일에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이틀 뒤 전 세계 LNG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전투가 계속될 경우 걸프 지역의 모든 생산자가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 역시 원유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든 석유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설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저장소에 대한 드론 공격은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가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48시간 만에 5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전쟁의 파편이 지구 반대편의 가계부까지 타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유소와 항로, 그리고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에너지 전면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가솔린 가격 상승에 개의치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워싱턴이 이란 해군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하는 동안에도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과 드론은 여전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테헤란 정권은 굴복 대신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경제적 질식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이파 정유 공장의 화염과 호르무즈의 정막은 이제 그 누구도 이 전쟁을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가속화되는 이 거대한 충돌의 관성은 이제 전 세계를 전례 없는 대공황의 입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